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고 싶은 손꼭 맘고의 꼬기아빠입니다. 오늘은 6월에서 10월에 피는 백일홍에 대해서 좀 그려볼까 합니다. 백일홍은 이름처럼 100일 동안 붉게 피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아름다운 꽃 뒤에는 오랜 시간 전해져 내려오는 뜻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백일홍은 국화꽃에 속하는 한해살이 관상화로요. 학명은 지니어 엘레강스이며 북아메리카, 특히 멕시코가 원산지인 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문학 작품에도 백일홍에 얽힌 슬픈 사랑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 이무기에게 바쳐질 위기에 처한 한 처녀와 그녀를 사랑하는 용감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이 남자가 이무기를 이기면 하얀 천을 달고 오겠다고 하고 지면 붉은 천을 달고 오겠다고 했는데 이무기가 죽으면서 피를 하얀 천에 쏟았고 그로 인해서 흰 천이 붉은 천으로 보여져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이 처녀의 눈에 붉게 빛나는 깃발로 보여서 결국 이 남자가 죽었다고 착각한 처녀가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져서 죽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처녀의 시신을 건져다가 묻었는데 거기서 백일홍이 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슬프죠. 그러지만 또 오해도 있고요. 좀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또 듭니다. 한번 그 남자가 정말 죽었는지 그 실체라도 한번 보고 그렇게 했으면 여자가 죽지 않았을 거고 남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깃발을 확인했더라면 비고로 끝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만나고요. 그러다 보면 사랑하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이런 어떤 오해로 인한 이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만 좀 참았더라면 더 사랑이 깊어질 수 있었는데 또 작은 오해가 오해를 낳아서 결국은 또 헤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어떤 소나기 소설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순수한 사랑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즘은 사실 그 데이트 폭력, 스토킹 관련해서 좀 안 좋은 그런 뉴스들이 가끔 나옵니다. 사랑하는 것이 소유욕이 아닌데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남자가 격분해서 찾아가서 이해를 강하거나 그런 일들이 좀 심심치 않게 뉴스를 장식하는 거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누구를 처음 첫사랑할 때 좀 서툴잖아요. 표현하거나 말을 하는 게.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뭘까를 고민해보면 그 사람을 위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소유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고 행복해지기를.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잘 되고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내가 꼭 굳이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꼭 행복한 건가, 그 사람을 위한 건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헤어진다고 해서 그 위해를,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위해를 가하는 것 자체가 그 남자에게 잘못된 그런 사람하고 살면 평생 더 불행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워지는 건 옳지 않고,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보고, 또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소유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정말 나를 위한 그런 사랑인지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일리라는 가수를 참 좋아합니다. 그녀의 어떤 파워풀한 가창력, 너무 좋더라고요, 가수가. 그런데 그녀의 노래 중에 보여줄게라는 노래가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에일리 가수의 노래 보여줄게, 실현 당했지만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다시 일어나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더 이쁘게 살아가는, 더 활기차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을 노래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당당함, 강인함,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성분들이 있다면, 남자와 헤어지더라도 그렇게 당당하게 이쁘게 아름답게 살면 더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너무 헤어짐에 슬퍼하지 마시고 다시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고요. 가끔 에일리 가수의 노래 보여줄게 음악을 들으면서 힘과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본 드라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폭삭 속았수다 아시겠죠? 거기에 오예순, 양관식 같은 첫사랑도 있습니다. 좀 순애보 같은 사랑이죠. 양관식이 오예순을 너무 사랑하고 아껴주는,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나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참 너무 저도 잘 봤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물론 아이유와 박보검이 너무 연기를 잘했고요. 저도 이제 아이유와 박보검의 팬인데, 특히 아이유의 어떤 배역에 대한 스펙트럼, 그 소화하는 스펙트럼이 너무 마음에 들고 연기를 잘하는, 물론 노래도 잘하지만 그런 훌륭한 배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만나느냐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클럽, 그런 데 있죠. 유흥주점, 이런 데서 만나는 거는, 그런 데서 처음 만나서 뭐 잘 된다, 그것이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순수함, 또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만나느냐, 또 누굴 통해서 만나느냐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아무래도 술, 또 즉흥적인 어떤 쾌락, 이런 것에 더 끌려서 올바른 사리 분별력이 떨어져서 만나게 되면 또 불행해질 수 있는 서막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건전하고 좋은 곳에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또 뭐 원나잇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꼭 어떻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조심스럽고요. 어쨌든 좋은 사람은 또 될 수 있으면 좀 건전하게
좋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는 어떤 소개, 아는 사람의 지인의 소개,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만나보고, 조금씩 정을 줘보고, 조금씩 뭐 얘기해서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해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런 어떤 신뢰의 바탕이 된 그런 사랑이 더 좋은 결과로 열매 맺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일홍은 이름처럼 100일 동안 붉게 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여름 내내, 그러니까 6월부터 10월까지 정말 오랫동안 꽃을 피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키는 한 30cm에서 90cm까지 곱게 자라고요. 잎은 마주나고 긴 난형에 약간 거친 털이 있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꽃인데요. 긴 꽃줄기 끝에 지름이 한 5cm에서 15cm까지 다양한 크기의 꽃이 한 송이씩 달립니다. 빨강, 노랑, 분홍, 주황, 보라, 흰색 등 정말 풍부하고 다채로운 색상으로 피어나서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꽃이죠. 품종 개량이 많이 되어 미니 백일홍부터 대륙형 백일홍까지 꽃 크기와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 아름다운 백일홍은 그 꽃말이 인연, 추억, 그리고 그리움, 또 영원한 사랑, 이런 대표적인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활짝 피어나는 백일홍의 특징은 오래가는 사랑, 또 지속되는 우정 등 깊은 정서적인 것으로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러한 소중한 어떤 인연들, 첫사랑,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첫사랑을 어떻게 소중하게 발전시키느냐, 그것도 중요한데요. 첫사랑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있겠죠. 첫사랑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좀 드물기도 하고, 그건 아무래도 첫사랑은 좀 서툴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헤어지는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첫사랑은 그만큼 또 고통이 있잖아요. 헤어짐에 대한.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또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생각도 좀 커지고, 내가 뭘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반성도 해보면서, 그러면서 사랑이 커가는 거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헤어짐이 마치 모든 걸 잃은 것처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거나, 또 상대를 위해를 가하거나, 또 좀 안 좋게 헤어지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참 옳지 못한, 왜냐하면 더 좋은 사람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그걸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뭔가를 한번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좀 그런 경향이 없는데 여자들이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랑과 어떤 소유욕, 또 성욕, 이런 걸로만 너무 치부해버리는 남자들을 만나면 좀 불행해질 것 같아요.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것은 분명 다른 개념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해줄 줄도 알고. 근데 좋아하는 거는 그냥 좋아하는 개념이잖아요. 사랑은 더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나를 희생하고 또 보고 싶고 이런 사랑이라면 그냥 좋아하는 감정이 또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싫어진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다 보면 또
좋아할 때도 있고 싫어질 때도 있고 또 싫어지다가도 좋아질 때도 있고 그게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사랑과 어떤 좋아하는 개념을 동일시하기보다는 사랑은 좀 더 폭넓은 개념이고 그래서 정말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남자 또 그런 여자를 만나는 게 어쩌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거는 서로 이제 맞춰가고 서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겠죠.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남자를 만나면 쉽게 마음을 열지 말고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그러면서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게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남자 중에는 되게 폭력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기의 어떤 것을 원하기 위해서 그게 안 되면 되게 폭력을 행사한다던가. 근데 여자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은 남자 같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여자는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여자에게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그거는 되게 경계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갑자기 가까워져서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그러면 더 불행해질 수 있는 여자들이 불행해지는 거죠. 폭력에 시달리는. 저는 가끔씩 이제 상담을 좀 해주는데요. 부부 상담 같은 걸 해주는데요. 거기서 제가 2가지만큼은 절대 노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바람을 피우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혼도 고려를 해야 된다. 물론 최종 결정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왜냐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거는 이게 습관이 될 수 있고요. 또 바람을 피운다는 거는 정말 아내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이고 인격을 말살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은 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거나 사랑으로 넘어가거나 그거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또 폭력을 행사하고요. 또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어떤 계기가 되면 또 바람을 피웁니다. 그로 인해서 받아야 될 어떤 아내의 어떤 심리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좀 단호하게 쳐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일홍은 예전에는 들꽃이었지만 지금은 품종 개량을 거쳐 정원, 화단, 베란다 등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원예식물이 되었어요. 꽃이 오래가고 색상이 화려해서 선물용 꽃다발이나 거리 조경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약용 효과는 없지만 그 자체로도 심리적 가치와 힐링의 상징이 되어주고 있죠. 전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백일홍은 국민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이름이지만 가끔 목백일홍이라고 불리는 배롱나무와 혼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롱나무는 나무에서 피는 꽃이고 오늘 우리가 그린 백일홍은 풀에서 피는 꽃입니다. 원예에서는 이 둘이 확실히 다른 식물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서 그동안 이 녹음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녹음 시설이 따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 한 구탕에서 녹음을 하는데요. 또 방음이 안 돼서 시끄러운 차 소리들이 끊임없이 지나가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 정상적인 영상 제작을 못해서 그동안은 8월달 그동안은 음성이 없는 영상, 그래서 바다 영상, 바다의 파도 영상이나 빗소리 영상 이런 것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녹음실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재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고 장소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좀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가시성, 눈에 좀 띄지를 않으니까 좀 구독이나 뭐 이렇게 시청률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좀 색을 넣을 수 있는, 또 색이 보이는 그런 거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냥 연필로 스케치하니까 이게 가시성이 떨어져서 좀 시청자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아서 그걸 좀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그래피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수채화 그림 물감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잘 안 되네요. 여러분들의 조언이 좀 필요합니다.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채널은 이걸 듣는 분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그런 채널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누군가 내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이 주는 의미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진심 어린 청취, 잘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채널들이 이런 채널들인데 아직까지는 너무 미숙하고 부족한데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만들어가고 싶어서요. 조언할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지금은 너무 미숙하죠. 제가 보기에도 야 이거 뭐 구독이 되겠어, 이런 좀 그런 단계입니다. 하지만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니까 여러분도 좀 기다려 주시고 또 좋은 조언, 또 질책, 또 충고 이런 거 충분히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애정어린 비판, 또 애정어린 충고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꼭 안아드리고 싶은 손 꼭 맘 꼭의 꼭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